꼭 보내야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황소수학을 잘 모르시는 분이 계실 텐데요. 2005년에 세워졌고 5개의 직영점이 있고 지금 전국에 75개 가맹점이 있습니다. 근데 저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어요, 이 학원이. 그래서 엄마들이 저한테 우리 애가 황소수학을 다녀야 될까요? 또는 우리 애가 적응을 못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계속 보내야 될까요? 이런 질문을 많이 하는데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계속 보내야 됩니다.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보통 이제 2학년, 3학년 때 시작해서 초등 5, 6학년 때 졸업을 해요, 얘네들이. 한마디로 황소수학은 고난도 심화 교과과정 수학입니다. 근데 이 학원이 왜 다니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가장 중요한 게 미션이에요.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설명을 하고 옛날 어머님들 그 수학의 정석 공부하신 적 있을 겁니다. 수학의 정석. 그럼 수학의 정석을 어떻게 해야지 공부를 잘하게 되냐면 수학의 정석에 예제가 있잖아요. 예제가 있고 유제가 있고 연습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공부 못하는 애들하고 잘하는 애들 차이점이 뭐냐면 간단해요. 공부 못하는 애들은 예제를 이제 다 보고 풀어요. 거기까지 공부 잘하는 거 똑같습니다. 근데 못하는 애들은 유제 풀이집을 또 팔아요. 그럼 유제 풀이집을 보면서 유제를 풀어요. 그리고 연습 문제를 안 풉니다. 왜 안 푸냐? 수학의 정석에서 가장 중요한 건 연습 문제예요. 그 연습 문제를 스스로 풀고 그 다음에 남한테 묻지 말고 진짜 풀잖아요. 그 머리 쥐나거든요. 근데 어떤 애들이냐? 그 연습 문제를 자기가 풀면서 희열을 맛버렸어요. 이게 바로 도파민이 나오는 거예요. 저도 그 수학의 정석, 그때는 우리 기본 수학의 정석 있고 실력이 있거든요. 참고적으로 수학을 잘했는데 왜 잘했냐면 그거를 풀어요. 그 다음에 제가 고등학교 1학년까지 학교를 다녔는데 그때 반에서 1등하면 애들이 와서 문제를 풀어달래요. 그럼 애들한테 가르쳐줘. 그러면 제가 뭐까지 알게 되냐면요, 답을 외우는 게 아니라 수학의 출제 원리까지 깨닫게 돼요. 생각하는 심이 키워지고요. 그 다음에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이 황소수학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가장 큰 장점은 엄마들이 그 얘기 하잖아요. 엉덩이 힘을 키워준다. 그게 아니라 생각하는 심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든 어려운 문제를 자기 힘으로 풀려고 하는 그런 동기부여를 만들어줘요. 이게 얼마나 큰 자산이요. 아이한테 3가지를 길러줍니다. 이게 문제 해결 능력은 당연하고요. 그 다음에 자기 통제 능력, 자기 조절 능력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감정 조절까지 해요. 이 생각을 해요. 우리 애가 힘들어 적응 못해요? 그거는 뭐냐면 아이가 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뭘 하기 싫어하냐? 생각을 깊게 하는 걸 싫어하는 거죠. 여기서 조심하셔야 돼요. 제가 잘 아시는 분이 아이가 게이예요. 처음에 게이인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게이 쌍욕을 했었는데 그건 또 기독교를 믿고 계세요. 궤변을 들어놓더라고요. 성소수자를 옹호하더라고요. 아니, 옹호해서 나쁘다는 게 아니라 황소수학에서 견디기 힘들다. 얘는 뭐냐? 생각하기 힘들다는 거고 나머지 어떤 걸 하도 실패합니다. 기분 나쁘게 들을 수 있어요. 제가 이 동영상에서 빠져나가는 게 뭐냐? 황소수학이 좋지만 안 맞는 애들은 보내지 마세요 라고 말해야지 제가 공격을 안 받아요. 근데 정확히 말하면 실패자입니다. 이유는 왜냐면 끝나고 나서 빨리 푸는 애들은 미션을 12문제가 나오는데 30분 만에 푸는 애도 있지만 보통 2시간 걸려요. 그게 싫은 거예요. 누가 해주는 거를 원하는 거지. 근데 자기 스스로 그걸 한다? 얘는 어마어마한 성공을 합니다. 군대를 가서도 잘하고요. 뭐든 잘해요. 회사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왜 이렇게 문제가 생겼냐면요, 애들이 힘든 꼴을 부모가 못 봐요. 이게 그럼 정확히 보셔야죠. 네가 생각하는 게 싫어. 네가 머리가 나쁜 게 아니라 네가 노력이 필요한데 노력을 안 하는 거야. 그게 정답이에요. 왜 그러냐면 보세요. 실제로 범죄자를 조사했어요. 범죄자를. 어떤 애들이냐면요,
숙제를 안 하는 애들이랍니다. 숙제하고 범죄하고 무슨 상관이 아니에요. 이 범죄자들의 뇌는요, 두 가지 갖고 있습니다. 어떤 걸 갖고 있냐? 자기는 안 걸릴 것 같아요. 걸릴 것 같으면 안 하겠죠. 그러니까 예측 가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불편함을 못 참는 거예요. 아이가 초등 2학년부터 이 초등 시절에 불편함을 선택하고 그거를 견디고 극복한다는 거, 그거만큼 좋은 교육이 없어요. 이게 수학의 틀을 갖고 있지만 실제로는 안 그렇습니다. 잘 보세요. 연예인 중에 이런 경우 있어요. 취미가 뭐예요? 수학 문제 푸는 겁니다. 이런 사람 있습니다. 왜 수학 문제 푸는지 아세요? 머리 좋아지려고 푸는 게 아니라, 물론 머리가 좋아지기도 해요. 내가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은 도파민이 나와요. 행복감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일상생활에서 정답이 있나요? 정답은 없어요. 근데 수학은 정답 있지 않습니까? 그럼 내가 다 푼 다음에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확인할 수 있으면서 나의 성취감과 자신감을 키울 수가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감정 조절, 자기 통제, 문제 해결 능력, 이게 애들한테 키워야 될 세 가지거든요. 가장 큰 거. 똑같아요. 수학의 정석하고. 수학의 정석이 예전에 보면 연습 문제를 스스로 푸는 애가 있었고요. 연습 문제를 스스로 푸는 애는 다 스카이 같습니다. 지가 푼 거예요. 예를 들어 봅시다. 일반 학원을 다녀도요, 센서하게 보면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어요. 그럼 학원에서는 C 문제를 거의 안 풀고 넘어갑니다. 이유는 왜 그런지 아세요? C 문제를 풀게 하면 애들이 학원을 안 와요. 이게, 그러니까 원장 입장에서는 돈벌이가 돼야 되니까. 근데 나는 이 이정헌 대표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이 황소수학 대표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2005년도에 설립했지만 뚝심이 있어서 처음부터 이 학원이 잘 되진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질문 안 받아줘. 물론 쿠폰을 나눠서 미션 헬프권을 나눠줘서 정 원하면 하지만 끝까지 네 힘으로 풀어. 그러면 그걸 엄마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안 하죠. 근데 결과를 쪼르면 아웃풋이 와. 아웃풋이 좋을 수밖에 없죠. 아이가 참고 견디는 힘, 바람직한 어려움을 몇 년간에 걸쳐서 배웠는데, 우리는 기억을 왜곡시킵니다. 그거 합리화를 시켜요. 우리 애가 잘못한 게 아니라 황소수학이 문제가 있어. 아닙니다. 당신 자식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인정을 해야지만 애가 바랍니다.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저희 밴드에 2만 명 넘게 회원이 있잖아요. 그럼 다양한 애들이 전화가 와요. 그럼 어떻게 되냐, 애들이? 잘 된 경우는 저한테 전화 안 오겠죠. 잘 안 된 경우 있죠. 다 뭐냐? 참고 견디는 힘이 부족한 애예요. 힘들면 엄마한테 징징 짜가지고 어떻게든 그 힘든 과정을 피했던 애입니다. 책을 읽어? 그러면 요약 정리하는 게 중요해요. 요약 정리하지 않으면 책 안 읽은 거예요. 글쓰기를 하지 않으면 책을 안 읽은 거예요. 안 하잖아요. 학원도 마찬가지고 수학도 마찬가지입니다. 뭐냐면 내가 그날 익혔어? 그러면 심화되는 문제를 12문제 정도 또는 10문제 정도 직접 자기 힘으로 풀어야 돼요. 글도 자기 힘으로 써봐야 됩니다. 가장 기본에 충실할 때 아이가 성공해요. 제가 그래서 인도에 있는 벵갈루루 인더스 국제학교를 고난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힘들어요? 애들이 무슨 일까지 하냐? 인도에서 버티면 뭐든지 다 견딘다고 그래요. 군대 가는 게 더 쉽다고 그래요. 그렇게 해야지만 아이가 사회에 나가서 제대로 견디고 제대로 살아남습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아이가 견디고 살아남는 거. 그래서 저는 황소수학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황소수학을 권한다. 뭘 권하냐? 아이 스스로 심한 문제를, 자기 수준보다 조금 높은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거. 바로 그 점 때문에 권하는 거지. 그리고 유튜브나 뭐 인터넷 보면은 안 맞으면 보내지 마세요. 그거는
우리 아들이 게이라서 게이를 옹호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우리 애가 예민하기 때문에 예민한 게 아니라 멍청하고 병신 같은 거예요. 그거 고쳐야 돼요. 우리 애가 평생 예민해. 우리가 상사한테 야단 맞으면 우리 애는 예민해서 직장 못 가.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내가 숨을 곳이 있으니까 숨는 거예요. 숨을 곳이 없잖아요. 그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수많은 바보 병신들이 있어요. 지금 할 때는 해야 되고요. 스스로하게 만들어주고 할 수 있습니다. 하기 싫은 것 뿐이에요. 그거를 받아들이고 같이 동조해준다. 아이 바보 만드는 지름길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학원하고 상관없지만 아이가 감정 조절, 자기 통제, 문제 해결 능력 이런 것 때문이라도 황소수학에 보내는 게 낫고, 그 다음에 이 수학 어려운 문제 푸는 거는 바람직한 어려움이고요. 이와 똑같이 운동도 반드시 시켜야 됩니다. 달리기를 시키면요 되게 힘들어요. 저도 5km 뛰잖아요. 되게 힘들어요. 근데 뛰고 난 다음에 도파민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 도파민을 맛보기 위해서 또 해요. 그럼 애들이 왜 힘들어하냐면 그 달리기 5km 또는 어려운 수학 문제 12문제 그걸 계속 내 몸에 맞게끔 하면은 그게 딴 것도 잘해요. 근데 황소수학에 못 버티는 애가 딴 데가 잘 버틴다? 천만의 말씀. 5km 달리기 할 수 있냐? 못합니다. 참고 견디는 힘, 그 임계치까지 견디는 힘,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황소수학일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달리기든 운동이든 그 다음에 어떤 무엇이든 또는 어려운 책, 두꺼운 책을 읽는 거든 참고 견디는 힘, 자기 스스로 쓰는 힘, 이거를 길러주셔야 된다. 요즘은 그거예요. 황소수학이라는 꼭 다녀야 되는 개념이 아니라 참고 견디는 힘을 어떤 방식으로든지 키워줘야 된다는 거. 그게 아이의 인생에서 정말 중요하다. 왜? 자기 감정 조절, 자기 통제, 문제 해결 능력을 키워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겁니다.